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 시작하는 베이직 시리즈로 비디오 베이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카메라 워킹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정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디오를 만들면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그거 전에 요 모션 로와 하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기본 이미지 넣고 프롬프트는 스토킹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하나는 로로 하나는 하이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션 로로 만든 영상은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모션 하이로 만든 영상은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모션 로와 하이를 동시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프롬프트에서 준 거는 일단 스토킹인 거고요. 그리고 줌인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속도에 따라서 모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얼굴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션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험상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액션이 어울리고 모션 하이인 경우에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그리고 많은 변화, 빠른 속도의 변화인 경우에 뭐 네 개까지도 가능은 한데, 그래서 그 정도가 필요에 따라서 그 정도 변화 종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린 것들에는 뭐 모션 로우를 사용하시고 어느 게 더 품질이 좋거나 뭐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맞춰 사용하시면 된다. 이제는 이런 프롬프트, She is walking to front, 이제 피사체를 좀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앞으로 걸어온다 인 거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보면 일단 피사체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 이 피사체를 지정을 해줄 때는 뭐 긴 머리,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쉬로 받으면 돼요.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 되게 디테일한 묘사를 했지만 동영상에서 이렇게 지시를 할 때는 단순하게 쉬로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워킹 투 프론트인 거죠.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모션이 있고 카메라 움직임은 없이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가 걸어가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피사체, 샷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샷의 크기, 인물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줌인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약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로 걸어 들어오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샷의 크기가 여기가 맥시멈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 다른 것들 다루면서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샷의 크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션은 똑같아요. She is walking to front. 그 다음에 돌리 in인데 돌리 in은 카메라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피사체를 향해서. 그래서 생성을 하면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아까 뭐 여전히 쉬고 쉬의 액션 모션은 똑같은 거예요. 워킹 투 프론트인 거고 이제는 카메라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돌리 인인 거고요. 카메라 워킹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나게 되겠죠. 그녀도 다가왔고 그다음에 돌리 인에서 카메라도 들어왔고. 근데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샷 사이즈가 아까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그녀만 걸어 들어왔을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돌리인을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보시면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돌아 나갑니다. 아니면 뭐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그래서 샷 사이즈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샷 사이즈의 변화를 주려면 뭐 줌인이라든지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렌즈에 관련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주면 또 추가적으로 더 확대된 샷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이제는 같은 프롬프트의 돌리 아웃인데, 돌리 아웃은 돌리 인이 카메라가 들어오는 거라면 그와 반대로 카메라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생성을 하면 이런 비디오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그녀는 걸어 나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뒤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죠. 지금 샷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요거보다는 그래도 인물이 좀 더 커졌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얘가 뒤로 가는 빠지는 속도랑 얘가 앞으로 가는 속도가 이게 더 빨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속도와 이동 속도와 카메라 이동 속도가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 이동 속도를 빨리 하던지 아니면 이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든 아니면 더 빨리게 하는 방법들은 이제 프롬프트로 하셔야 돼요. 크러쉬드 돌리 아웃이라든지 뭐 워킹이었는데 뭐 러닝이라고 해서 바꾸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숫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뭐 기본적인 속도가 이 정도 속도고, 크러쉬를 쓰면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빠지는구나, 아니면 슬로우를 쓰면 이거보다 좀 더 느리게 빠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카메라 워킹을 다뤄봤는데, 요거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거였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좀 재밌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지 만들고 나서 움직이길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비디오가 나오니까 갑자기 안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뭘 안 움직이기를 바라냐면, 이 피사체는 뭐 어떻게든 움직일 텐데 이 프레임을 고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뭐 픽스드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기본 프롬프트는 그녀가 토킹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주고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비디오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요 다양한 키워드들을 사용하면 프레임이 멈춘다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안 움직이고 이 피사체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피사체에 대한 프롬프팅이 이런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키워드보다 굉장히 더 우선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일단 비디오는 어떻게든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이든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는 경향에서 일단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정지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해서 스탠딩 인 플레이스를 주고, 그러면 뭔가 다른 움직임을 하나 더 줘야 돼요. 그래서 토킹을 준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픽스드 카메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웬만하면 카메라를 안 움직이고 고정해서 생성을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엔 아까 보신 영상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은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프레임이랑 마지막 프레임을 보시면 거의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경계 부분이 좀 달라졌던 건 영상에서 보셨을 때 저렇게 뒤에 꽃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프레임은 고정이 된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키워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 특정 키워드가 있어서 뭐 키워드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맥락상으로 카메라 고정돼 있구나, 그 다음에 줌이 락이 걸려 있구나, 뭐 프레임이 얼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써도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가 일단 없다 인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는 건 뭐 픽스드 카메라가 훨씬 더 잘 되고 줌락은 뭐 두 번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웬만큼 작동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사체에 대한 프롬프트의 맥락이 맞아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적당히 토킹도 한다, 이런 상황이면 얘가 잘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처음 시작하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서 뛰는, 달려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카메라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움직이지 않는 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기보다 스타트 이미지의 맥락을 서 있는 것으로
프롬프트와 이미지 맥락을 합쳐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보여드린 거는 한번 생성하면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그냥 다 비슷비슷해서 제일 잘 나온 거 보여드린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개는 조금 달라요. 나머지 3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게 나머지 3개의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카메라 프레임이 조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고정이 되는데 그래도 약간씩 흔들리는 게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실 때 조금 과하게 픽스하고 싶다고 하셔서 도전을 했는데 한 2번 정도 돌렸을 때 한 8개 정도 생성을 했는데 하나 정도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는 뭐 좀 반복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한 8개에서 비슷한 것도 없다라는 건 이쪽 맥락의 문제,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키워드, 그러니까 픽스드 키워드를 뭐 더 쓴다고 해서 하나 썼을 거를 2개 쓴다고 해서 더 잘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이쪽 이 맥락에다 맞춰야 된다. 이 피사체의 맥락에 맞춰야 된다. 인 거고, 정말 픽스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디오 초창기에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줌인 안 되게 찾으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뭘 써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미지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원리를 다룬 거고, 그리고 뭐 픽스드하는 프롬프트 키워드들은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리인 돌리아웃 말고도 뭐 다양한 카메라 워킹 프롬프트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후에 뭐 다른 영상에서 준비해보고,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원리 정도만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할 건데, 얼마 전에 새 기능이 하나 나왔죠. 엔드프레임이랑 루프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로 이제 루프 영상으로 끝나는 프레임까지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저거는 4개를 생성했는데 그 중에 2개인 거예요. 좀 전에 저렇게 루프로 묶지 않으면 4개를 생성했는데 뭐 하나 정도가 제대로 된 게 나온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확률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매직 키워드를 찾으시는데 사실은 매직 키워드는 없고, 뭐 이런 이미지의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의 맥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워드, 그리고 뭐 루프까지 사용해서 이런 방법들을 다 써야 겨우 고정이 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픽스 카메라 자체가 생성형 AI, 동영상 AI들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카메라 전용 모드가 있는 뭐 특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된다지,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처럼 정말 고정시켜 놓고 뭔가를 한다는 결과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베이직, 뭐 카메라 워킹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도 비디오 베이직 시리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하게 시리즈로 간다기보다는 이게 하나하나 소소한 한 개씩 2개씩을 다루면서 뭐 계속 나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무빙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시작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두고 워킹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는 걸 배웠는데, 그때는 피사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카메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사체는 잊어버리시고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를 뒤로 빠지는 게, 그러니까 카메라가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돌리 아웃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걸 돌리 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카메라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 영화 촬영을 하든지 영상 촬영을 하는 쪽에서 카메라 워킹에 관련된 지시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쓰죠. 네, 이게 미드저니도 차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돌리 인 아웃은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인 거고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 수가 있겠죠. 카메라가 돌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카메라가 이렇게 돈다는 건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이, 이 프레임이 이쪽으로 확장된다는 소리고 피사체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피사체와 아니면 이 화면에 잡히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펜이 있으면 펜이 이렇게 도는 방향, 펜 레프트겠죠. 물론 반대로 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화면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피사체가 서 있다는 전제하에 피사체는 이렇게 빠지고 이만큼의 화면이 더 나옵니다. 자, 화면이 더 나온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큼의 화면이 실제 촬영에서는 더 넓은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동을 양쪽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생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성에서는 그러면 미드저니가 펜 라이트를 했다는 소리는 이 부분을 생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을 생성을 하고 화면 사이즈 이렇게 이동을 해야 펜 라이트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는 키워드들은 뭐 현실 세계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맞춰진 키워드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배경이 이만큼이 더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카메라를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준을 잡고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화면이 위로 보일 테니까 이 위에 부분만큼을 생성해내고 피사체는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걸 틸이라고 해요. 그래서 틸업 하면 카메라 여기 중심에 두고 카메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틸 다운이라고 하면 반대겠죠. 이렇게 주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화면이 어떻게 될지, 틸 다운이라고 그러면 화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뭐 물론 피사체가 서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틸 업, 틸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피사체와 화면, 뭐 샷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레임이 어떻게 변할지를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이동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부분이 나온다는 거고, 아까 펜에서 말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생성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 생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인 거예요. 페데스탈이라고 해서 이건 실제로는 이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제껴지거나 이런 거, 제껴지는 건 틸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촬영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드저니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긴 합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보통 지금 렌즈에 의해서 한 이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나온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대략 위에 부분 이 정도 잘라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위에 부분 자르고 나와서 이 정도 나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줌 아웃이라고 하면, 보통 줌 아웃이라고 그러면 카메라 렌즈를 사용해서 줌 아웃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화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요거와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 상태보다 위로 조금 더 보이고, 물론 옆에도 프레임 사이즈는 기본이니까 옆에도 더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줌 아웃을 말하고, 줌 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원으로 당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실제로 보면 머리 위부터 한 목선 정도까지, 그리고 프레임이 이렇게 되니까 한 요 정도의 화면이 보일 겁니다. 요런 걸 줌 인의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 역사를 통해서 쌓아놓은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미드저니가 비디오에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줌 아웃의 경우는 넓어지니까 여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추가적인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생성에 필요한 정보는 1차 정보는 이 경계면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와 이어지는, 갑자기 노란색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면과 이어지는
맥락을 맞춰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생성을 한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픽스 프레임도 결과적으로 이제 카메라 키워드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걸 사용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피사체가 여기 서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서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는 이 프레임 자체가 고정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가 더 중요한 거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른 키워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카메라를 중심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이 키워드들을 생성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펜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우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펜 레프트 워드에만 집중을 하세요. 근데 이 미드저니 비디오 프롬프트에서 집중해야 될 건 사실은 이 키워드가 아닙니다. 광활한 사막 풍경을 왼쪽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패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패닝하여 지평선에 보이는 도시를 드러낸다. 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패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재 뭐가 보여야 되냐면 광활한 사막 풍경이 보여야 돼요. 근데 비디오는 이미지에서 시작하니까 이 광활한 사막 풍경은 실제 시작하는 스타트 프레임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액션을 준 거죠. 천천히 왼쪽으로 패닝을 한다. 왼쪽으로 천천히 패닝을 하는데, 패닝을 계속하고 광활한 사막에서 패닝을 한다면 이게 끝이다 라고 하면 이제 미드저니 헷갈리는 거죠. 광활한 사막 풍경만 계속 그려야 되나? 라고 물음표가 찍히는데, 여기에 뒤에 프롬프트의 설명이 있죠. 지평선에서 보이는 도시를 드러낸다. 그러면 미드저니는 일단 시작하는 프레임에 사막 프레임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펜 왼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펜 왼쪽으로 돌리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 입장에선 결국 이미지를 생성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결과물로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화면이 왼쪽으로 점점 이동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미드저니는 기존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화면의 맥락, 보통 경계선에 나타나는 맥락 아니면 전체에 나타나는 맥락을 가지고 이 옆부분을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성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는 지평선에서 보이는 도시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지평선 도시죠. 일단 지평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평선이 보이는 이면, 일단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이미지에도 아마 지평선이 있어야 돼요. 지평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데 여기는 없다가 갑자기 여기에 지평선이 드러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기존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맥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줬다. 그리고 뭐 배경이 광활한 사막이고 풍경 이런 것까지 줬고, 그리고 이것이 시작하는 점이 여기고 끝나는 점이 여기다라는 걸 명시해 주고 천천히 패닝을 하면 얘는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펜 레프트 워드라고 쓴다고 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갈 곳을 잃어버리면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펜 레프트 샘플을 볼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위해서 저는 지금 프롬프트에 펜 레프트만 사용한 거고, 그리고 한 번에 얻어진 결과예요. 이렇게 펜 레프트로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같은 이미지에서 펜 라이트로 비디오 프롬프트를 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펜 레프트 이쪽으로 이동했죠. 펜 라이트도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같았는데, 똑같은 이미지 한 장을 주고 펜 레프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어요. 수평으로. 그런데 펜 라이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이동을 했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펜 레프트와 펜 라이트인 기본적인 프롬프트만 줬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미드저니는 그러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시작 프레임의 이미지 플러스 우리가 준 키워드가 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이미지에 답이 있겠죠. 자, 이미지를 보시면 이 건물이 있고 이건 건물이다는 사람이 봐도 알면 미드저니가 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쪽이 끊겨 있죠. 건물이 이쪽이 건물이다라고 하면 미드저니가 생각할 때 일단 자, 펜 레프트로 가면 그러면 이쪽에 뭔가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쪽에 뭔가를 생성할 정보가 일단 프롬프트에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이미지에서 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건물은 그대로 여기 뭐 창문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정보들이 충분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서 화면을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펜 레프트의 경우는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펜 라이트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늘인 거죠. 하늘이 계속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는 지금 현재 시작하는 프레임에 맥락을 따라가는데 현재 이게 건물이 주피사체인 거죠. 그럼 건물이 주피사체인데 프롬프트에 뭐 펜 라이트를 해서 빈 하늘을 보여라 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펜 라이트만 해라 라고 했으니까 미드저니는 시작하는 이미지에 맥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선택 중에는 빈 하늘도 물론 있겠지만 확률이 낮아요. 여기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러면 이어서 하늘을 보여줘야 되는데 주인공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이 점점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미드저니 생각엔 주인공을 벗어나는 결과물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미드저니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이 옆면을 보여주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 얘를 돌려면 돌아서 이 반대쪽 이 건물과 이어진 면을 보여주려면 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상대적으로 펜 레프트는 뭐 계속 이어지니까 가야 할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하지만 얘는 돌아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먼다는 건 일단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갈 길이 멀다는 건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펜 라이트가 실제로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되어 있는 결과물과 빠른 속도가 나오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이미지, 그러니까 시작 이미지의 기준으로 나온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디오를 그러니까 초반부터 여러분들도 비디오 생성을 연습하실 때 얘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왜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돌아오는 두 가지가 다른 레프트와 라이트만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보통 대답은 시작하는 이미지에 대부분의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답은 프롬프트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을 걷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보면 프롬프트에도 뭐 오른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혹은 피사체에 있는 묘사를 쓰기 때문에 걷어내고 내가 지금 왜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4개 중에 하나가 그럴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뭐 상관없는데 그럼 내 프롬프트이거나 뭐 이미지가 그냥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택도 없는 결과가 나왔다.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전혀 안 먹힌다 라고 하면 일단 시작 이미지를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내가 요구한 건 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식으로 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역산을 하시게 되면 미드저니 비디오와 이신전심이 되세요.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좀 더 핸들링하기 쉬워집니다. 아까 배웠죠. 틸트, 틸업, 틸다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뜻은 고정된 카메라 위치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고정된 카메라 위치에서 카메라를 결국 이제 들거나 내리거나 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틸스업을 사용했는데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고층 건물의 압도적인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거리의 입구에서 위쪽으로 틸트업해서 최상층까지 따라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시작점이 있죠. 거리의 입구라는 시작점을 줬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곳, 타겟은 최상층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거리의 입구가 시작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리의 입구가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타트 프레임에 거리 이미지가 없이 거리 이미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상층까지 가라. 이렇게 되면 이제 미드저니가 시작점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거리 입구는 스타트 프레임에 있어야 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카메라 워킹을 틸드업 하면서 최상층까지 가는 최상층을 그려내라 인 거예요. 최상층을 그리는데 거기에 프롬프트에 약간의 힌트가 더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압도적인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분위기와 바이브, 스타일, 이런 느낌, 무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어울리는 최상층까지 따라가는 이런 중간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틸드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이건 반드시 이미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상층까지 간다. 이 목표점이 어디냐. 그리고 이 목표점은 결과적으로는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분위기로 생성할 거냐. 물론 이미지에서 기본적인 무드가 정해지지만 생성해야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돼야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여기 압도적인 높이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높이를 표현하면 굉장히 고층이겠죠. 그래서 높이가 느껴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틸업 프롬프트를 키워드만을 사용해서 요거는 정말 요거만 쓴 거예요. 이미지에 스타트 프레임에 틸업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보면 지붕이 나오죠. 최고층이 나옵니다. 이전 예시에서 봤을 때 뭐 고층 빌딩이라고 묘사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뻗어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틸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줬어요. 프롬프트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으면 미드저니는 이미지, 이 시작하는 프레임, 이 이미지에서 100%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미드저니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가로가 요 정도 되는 건물이면 대충 세로는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되고 한 요 정도 되고 높이는 아까 보여드린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그리고 끝났으니까 이어지는 하늘이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드저니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 하나랑, 이걸 벗어나려면 프롬프트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틸업하고 그 다음에 보여야 될 이제 목표점을 하나 줬어요. 시작점에 대한 거는 특별히 안 줬고 시작점은 그냥 결국 우리는 이미지로 준 거죠. 자, 여기서 요 그림에 보이는 데서 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인더 스카이,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만들어야죠. 먼저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하고 미드저니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5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최종 장면이, 도달해야 되는 최종 장면이 하늘에 흰 구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남겠죠. 여기서 바로 하늘의 구름을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5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끝내고 여기에 바로 하늘의 구름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쯤에서 끝내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주어진 프롬프트에, 물론 그 구름 위에 뭐 UFO도 떠 있고 더 올라가서 모두 더 있다라는 프롬프트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1초 안에서 끝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몰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에부터 채워지는 거죠. 자, 여기쯤에 하늘과 구름을 나타낼 거면 그럼 여기는 계속 프롬프트로 틸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기본 올라가는 속도와 그다음에 그 속도로 역산을 하면 대략 뭐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요걸 싹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끝나고 하늘이 나오고 그 위에 구름이 나오면 되겠다 라고 미드저니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제가 지금 뭔가 설명을 할 때 이해를 좀 높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역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드저니가 이 5초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역산해서
비율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틸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틸 다운을 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4개 중에 그나마 정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나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영상은 틸 업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준 키워드 틸 다운을 주면 뭐 우리가 기대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근데 미드전이 납니다.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 알아요. 카메라가 뭐 굴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카메라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면 3개의 동영상에서는 그 다운을 무시한 거예요. 틸 다운을 무시하고 그냥 틸이라고 해서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틸 다운이니까 어떻게 아래쪽을 보여줘야지 라고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줌인해서 어디로 갈지 헤매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프롬프트에 틸 다운을 해서 이 아래쪽에 지하 세계가 있어요 라고 적어줬으면 뭐 따라 내려갈 수 있고 뭐 지하철이 보인다 이런 식의 것들 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플러스 우리가 준 키워드 한 단어 틸 다운 가지고는 미드저니가 지하도를 내려가는 이런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나머지 3개의 비디오는 이제 올라가는 걸 선택했는데 이제 하나는 그나마 여기 어디쯤을 헤매면서 비추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끔 얘한테 이런 거 주면 어떠지? 라고 해서 한번 줘보는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줌인데 보통 카메라에서 영상에서 이제 줌이라고 하면 렌즈의 줌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피사체에 가깝게 가거나 멀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말을 한다인 거고 아까도 도식에서 설명드렸죠. 자, 보시면 뭐 줌인인데 내용을 좀 볼게요. 인물이 충격적인 편지를 읽는 순간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줌인하고 표정을 강조한다 인 거죠. 자, 그러면 줌인을 하려면 타겟이 있어야겠죠. 이 문장에는 표정을 강조한다 인 거예요. 근데 표정은 결과적으로는 얼굴입니다. 페이스예요. 그래서 얼굴로 아마 줌인이 들어갈 거고 이 이미지는 잘 만들어진 이미지라면 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 뭐 편지를 읽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그 이미지에서 줌인으로 해서 얼굴만으로 더 들어간다. 얼굴이 들어가는 그리고 표정이 보이는 이런 것을 원하면서 이런 프롬프트를 쓴 건데 근데 이제 미드저니에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준 건 뭐냐면 인물이 충격적인 편지를 읽는 순간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격적인 편지를 읽는 표정을 만들겠죠. 현재 있는 이미지에서 현재 스타트 이미지에서 가야 할 방향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디렉션이 프롬프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편지가 표정과 함께 해서 나타낼 게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줌인을 하라고 하면 줌인이 잘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줌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 목적지 그 다음에 그 목적지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를 프롬프트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줌만 준 거예요. 비디오 프롬프트로. 보통 줌이라고 하면 줌인, 그러니까 확대하는 쪽이 기본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줌이라고 주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줌인이 되는 걸 보셨는데 보시다 보면 줌인이 가다가 이렇게 튕겨 나온 걸 보셨죠.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5초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줌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갔으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컷이 뭔가 이 피사체를 일단 소녀로 봤을 텐데 소녀 얼굴이 잘리는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샷 사이즈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샷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샷 사이즈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줌 아웃이 줌 인으로 들어가다가 줌 아웃이 살짝 작동돼서 어느 정도 여기에 머무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제는 줌을 하는데 이제 타겟을 줄 거예요. 그래서 줌 투 원 아이, 그러니까 한쪽 눈에 대해서 줌을 한다 라고 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말했던 샷 사이즈는 무시하면서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비디오가 나옵니다. 클로즈업 더 아이가 원 아이라고 명시적으로 아이나
원 아이나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안 주고 뭐 아이나 아이즈를 주면 실제로는 이렇게 한쪽 눈까지 안 오고 전반적으로 요 정도가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에는 그냥 얼굴 줌이 했을 때 정도의 샷 사이즈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 가야 이제 원 아이라고 줘야 이 정도까지 줌해서 들어오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줌을 줄 때는 특히 이제 뭐 신체를 타겟으로 줌을 줄 때는 특히 눈은 이렇게 개수를 명시하는 게, 레프트 아이, 라이트 아이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한쪽 눈이다 라는 식으로 주면 오른쪽 눈이 걸릴 수도 있고 왼쪽 눈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 줌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만 갖고는 힘듭니다. 그때는 이제 눈동자, 아이볼이라고 해서 눈동자를 프롬프팅을 해주셔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이제 프롬프트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돌리인데, 돌리가 아까 보셨죠? 카메라가 앞으로 가거나 뭐 뒤로 빠지는 걸 돌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돌리인, 돌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좀 보면 카메라가 뒤로 돌리 아웃 하면서 인물이 점점 작아지고 고립되어 보이게 한다. 자, 여기서 프롬프트를 좀 분석을 하면 일단 돌리 아웃이 되는데, 근데 인물이 점점 작아지는 거는 어쩌면 돌리 아웃을 하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인물이 작아지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인물은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돌리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무드를 고립되어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인물은 작아지고 고립되어 보이는, 마찬가지로 어느 이 시작 프레임에서 돌리 아웃은 결국은 줌 아웃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준 거는 생성 프롬프트예요. 비디오 프롬프트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 영역이 나온다면 그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프롬프팅을 이미지 프롬프팅 하듯이, 그리고 액션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해주시는 편이 실제로 이 키워드가 더 잘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인물이 자꾸 고립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없이,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돌리 아웃 해버리면 그러면 헷갈리죠. 뭐가 헷갈리냐면, 그럼 인물이 다가와야 되는가? 아까 일반적인 샷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샷 사이즈, 보통 얼굴인 경우에는 목 아래 부분 아니면 바스트샷 정도가 기본 샷 사이즈예요.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뒤로 빠져버리면 그러면 피사체도 앞으로 가서 전체적인 샷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응용하셔서 여기서도 보면 인물이 작아지고 고립된 무드,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 돌리도 그렇고 줌도 그렇고, 돌리인이나 줌인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영역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있는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세세한 프롬프팅이 덜 중요하지만, 돌리 아웃이나 줌 아웃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영역을 더 생성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프롬프팅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키워드가 잘 작동한다 입니다. 그래서 돌리 백워드, 돌리 인 아웃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인 방향성만 주면 된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그래서 백워드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주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생성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들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지금 준 키워드는 돌리 백워드가 다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드전이 자동으로 생성한 거예요. 이렇게 돌리 아웃이 돼서 여기에 뭔가가 나오는 걸 원하신다면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수준의 디테일로 프롬프팅이 필요합니다. 지금 줌과 돌리를 같이 다뤘는데 줌인, 돌리인이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줌 쪽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 아웃이라든지 줌 아웃도 방향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줌 아웃보다는 돌리 아웃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줌을 쓰시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올 때는 돌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돌리 인을 사용하시면 효과를 좀 잡아내기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줌 아웃을 하면 이게 지금 먹은 건가? 갸웃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때는 확실한 효과가 좀 보여야 감이 잡히시니까 들어가는 건 줌을 사용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건 돌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트래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네, 카메라 전체를 좌우로 이동시키고 뭐 기차나 차량, 뭐 트래킹을 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뭐 이런 거에 주로 사용되는데, 자 실제 프롬프트를 한번 볼게요. 기차가 레일 위를 질주하는 동안 카메라는 옆을 트래킹하여 속도감을 전달한다. 그러면 계속 분석하듯이 일단 피사체는 기차고 레일 위고 그 다음에 액션은 질주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이제 트래킹이니까 쫓아간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감을 전달한다. 어떤 무드를 전달한다. 나왔죠. 그러면 잘 따라가는 편일 겁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만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비디오가 만들어질 건지 대략 감이 잡히시죠. 이번에도 트랙이라고만 이제 키워드 집어넣고 생성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저 계속 기차가 이 앞머리가 이씨 계속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속도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이미지 자체가 나도 지금 달리고 있는 티가 팍팍 나는 이미지죠. 이런 자취들 때문에. 그리고 방향성이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라는 걸 미드저니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차가 여기 있었을 때 실제로 처음에 어느 정도 달리는 이 속도감을 나타내기 좀 달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지나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타냈을 때 지금 계속 나타내려면 앞으로 진행 방향이니까 실제로 이 기차의 이 옆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뒤로 가고 새로운 씬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새로운 씬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저니가 선택한 건 비슷한 정도의 그림, 지금 여기 전체 배경,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그럼 얘는 달려가고 있고 새 정보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머무르자 정도로 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상 만드실 때 시작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얘가 지나가는 걸 카메라가 옆으로 돌면서 줌 아웃이 돼서 뒤로 빠지고 전체를 보여준다. 뭐 이런 걸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계속 나도 달리고 있는 게 이미지에 나오죠. 그럼 이 달리고 있는 상황을 먼저 수습을 해야 돼요. 100km로 달리고 있는 걸 일단 0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차는 이미 지나갔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액션을 주는 건 좋고 카메라 무빙도 주는 건 좋지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얘는 지나가고 나는 빠지고 전체를 돌아서 뭐 전체를 되게 넓게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이렇게 와이드로 잡는다를 생각하시면 카메라 워킹이 3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카메라가 지금 놓여있는 위치에 대한 뭐 속도 감소까지 하면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그러니까 5초짜리 영상을 만들면서 카메라 무빙은 하나 정도가 그나마 잘 되고 그 다음에 엮여 있는 거 뭐 펜 레프트 앤 틸 다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화면 전체적인 이동이 그런 식의 것들은 이어서는 한 2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잘 작동하는 건 하나에서 2개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상황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카메라 이동이 필요하다. 이거는 5초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이 아니에요. 꾸겨 넣으면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니면 아까 틸 다운을 줬는데도 그냥 틸 다운을 무시하고 틸 업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상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프롬프팅이랑 욕심 안 부리는 프롬프팅이 중요해요. 한 5초 안에 어느 정도의 변화까지가 담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시고 그만큼을 프롬프팅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워킹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 피사체 쪽에는 집중을 안 했어요. 그냥 카메라 워킹 쪽만 집중하려고.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이 피사체의 시작, 피사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이 퍼스트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 워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드저니로 생성한다고 한다면 이 퍼스트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이미지 프롬프트가 좌우합니다. 제대로 된 비디오를 만들려면 비디오의 시작은 비디오 프롬프트가 아니고 이런 뭐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모션 프롬프트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의 맥락을
퍼스트 프레임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디오 프롬프트에서 이 퍼스트 프레임에 만들어진 맥락을 이어가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새로 만들어지는 영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하면서 비디오 프롬프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키워드들은 한 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프롬프트에서 카메라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약간의 방향성 정도예요. 사실은 이 키워드 없어도 비디오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이 키워드의 효과를 충분히 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내기 위해서 키워드를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부분이다. 저거보다 더 작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보여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뭐 정보를 주는 이 비디오 프롬프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이 여기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 강의에는 그러니까 이 모션과 카메라 워킹이 이제 섞였을 때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좀 다뤄볼 건데, 모션이 화려하고 카메라 워킹도 화려하면 무협지 영화의 한 장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뭐가 힘들어지냐면 프롬프팅도 힘들어지지만 이제 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하나는 성공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룰 건 거기까지는 안 가고 기본적으로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결이 맞는 비디오의 움직임 정도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무빙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목은 카메라 무빙 키워드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들으신 바와 같이 내용은 카메라 무빙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아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카메라 무빙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하지만 작동을 잘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카메라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프롬프트다. 그리고 프롬프트가 잘 돼 있어야지 이 키워드가 잘 작동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카메라 무빙 키워드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과 클로즈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만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을 했는데 뭐 일단 줌하는 방법 먼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미지가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서 비디오 프롬프트로 쉬지 스마일링, 줌인 아이스 뭐 이 정도, 눈으로 줌인해가는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비디오를 원하긴 했는데 좀 더 줌인이 돼야겠죠. 요거보다 좀 더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조금 더 추가해 줘야 돼요. 프롬프트에 클로즈업도 같이 씁니다. 줌인과 클로즈업을 뭐 같이 쓸 때 보통 저는 줌인은 속도를 컨트롤할 때 쓰고 클로즈업은 이제 대상을 만들 때 쓰는 편인데, 그래서 줌인이랑 클로즈업이랑 같은 결이기 때문에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쉬지 스마일링 줌인 클로즈업 아이스라고 해서 하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줌인보다는 더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이스라고 써서 그래요. 그래서 두 쪽 눈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비율이, 이 비디오의 비율이 3대4 비율인데 양쪽 눈을 보여주려면 아무리 들어가도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또 살짝 수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클로즈업보다 좀 더 클로즈업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사용하고, 그리고 대상도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으로 원 아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특히 프롬프트에서 눈을 지시할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 아이가 아니고 그냥 아이로만 써주면 한쪽 눈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양쪽 눈이 다 필요하면 아이스라고 해서 복수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하면 좀 더 확대된 결과물이 나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원한 건 일단 I 문제는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더 확대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한 건 한 요 정도 요런 결과물일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에는 문제가 없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프롬프트의 이 확대하는 줌인 클로즈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게 문제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쉬즈 스마일링이라고 프롬프트에 지시를 하면 일단 웃음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보통 눈만 확대해 가지고는 웃음을 나타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웃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굴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한쪽에는 줌인을 하라고 하니까 이 두 개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 둘이 충돌이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줌인이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일단 쉬즈 스마일링을 지우는 거예요. 지워주고 줌인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 원 아이 이렇게 하면 요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가로 세로 비율 전체 프레임 비율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원 아이 하면 한 요 정도가 들어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쉬스 스마일링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에 내가 원하는 카메라 워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제거해주고 카메라 워크에 집중하는 게 오늘 컨텐츠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워크가 잘 안 될 때는 카메라 워크 프롬프트를 뭐 더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줌인도 있고 뭐 클로즈업 있고 뭐 베리 그리고 카메라가 더 들어간다라고 이 부분을 더 추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쉬스 스마일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블러킹이 돼 있는 얘 때문에 블러킹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뒤에 다른 클로즈업 관련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더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 요 정도가 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여기에서 추가를 해줬는데 이제 지금 더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원 아이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눈은 한 이 정도고 그럼 이거를 미드저니가 보여줘야 될 땐 가로 세로 비율까지 생각하면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요 정도가 최대일 거예요. 반복해서 생성을 해도. 근데 요렇게 되면 실제로는 뭐 입이 좀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미드저니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을 또 어기고까지는 확대를 못 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클로즈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이 원 아이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뭐 마이크로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랑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더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사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이크로가 좀 더 들어가는데 비디오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키워드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좀 다르게 쓴 거고 포커스는 이겁니다. 포커스는 원 아이 볼이에요. 그래서 안구. 우리는 눈을 보여주고 싶지만 안구까지 확대를 해라 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눈 정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한 비디오는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들어왔죠. 더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눈동자에 대한 표현을 영어로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확대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더 확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난 거고 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빨리 줌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만큼으로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라고 표현할게요. 이만큼 카메라가 줌이 이 정도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부분을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드저니 입장에서는 5초 안에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야 할 곳이 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줌인에 들어가는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빠른 줌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방법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느린 줌인이 자연스러운 줌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비디오 프롬프트에 뭐 클로즈업 아이즈라고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클로즈업 원 아이 볼로 가면 두 번에 나눠서 가면 좀 자연스러운 줌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를 뭐 속도를 앞뒤를 좀 자른다던가 속도를 조절하면 원하시는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줌인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줌인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엔 줌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클로즈업은 확대에 사용되니까 이번엔 줌아웃 정도만 해주면 되고, 비디오 키워드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줌아웃보다는 돌리 아웃이 좀 더 효과가 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줌아웃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볼처럼 우리 목표는 뭐 한 상반신 정도의 샷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이볼처럼 목표를 이제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풀 바디로 잡아줘요. 그렇게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비디오가 나옵니다. 대충 감으로 잡으셔야 될 게, 일단 이동 속도가 이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인 거고, 여기서 풀바디로 가고 싶으시면 한 번 더 확장을 하거나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풀바디나 뭐 등등으로 해도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풀바디가 되려면 이렇게 이 주변 부분도 같이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부에 대한 정보가 이 이미지에는 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확장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 확장돼 있는 이 바깥 부분의 내용을 프롬프팅을 좀 해줘야 좀 더 자연스러운 풀바디가 나오긴 해요. 우리는 지금 딱 원하는 게 한 요 정도니까 요 정도를 바라고 풀바디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두 영상, 줌인으로 눈으로 들어가는 영상과 그 다음에 줌아웃으로 상반신으로 나오는 이 두 영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이 영상을 거꾸로 돌려서 이 영상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붙일 때 조금 어색한 부분을 앞뒤로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자연스럽게 시작할 때 보셨던 줌아웃 영상이 돼요. 요 영상은 눈으로 줌인이 쭉 들어가는 영상이고요. 요 영상은 처음 시작 이미지에서 이렇게 줌아웃으로 빠지는 영상이죠. 요 영상의 포인트는 시작하는 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용을 하면 요걸 일단 갖다 놓고 얘를 역방향으로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줌아웃 되는, 눈에서부터 줌아웃 되는 영상이 나오죠. 자, 그리고 전체 이미지, 시작 이미지에서 다시 줌아웃 되는 결과물을 붙이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줌아웃이 되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속도가 빠른 이유는 가야 될 길이 멀었었던 거고, 이거를 속도를 조금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속도를 한 0.8 정도 0.8 정도 조절해 주면 시간은 좀 길어지지만 전체 속도가 비슷하게 줌아웃 되는 게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게 중간에 좀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요 시작할 때 이 비디오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비디오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뜨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 부분을 잘라주고, 이쪽에서도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인이랑 클로즈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 줌인과 클로즈업이라는 이 키워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쉬지 스마일링을 제거해내는 그것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사용한 건 문제를 찾아내기 쉽게 극단적으로 딱 문제 하나, 그다음에 이런 익스트림, 마이크로, 클로즈업 있는 키워드들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 비디오 만드는 프롬프트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길어진 거 사이에 저렇게 쉬지 스마일링처럼 줌인과 클로즈업을 막는 키워드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쉬지 스마일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줌 키워드라든지 뭐 클로즈업 키워드, 카메라 워킹 키워드를 더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걸 제거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좀 더 카메라 워킹 키워드가 좀 더 잘 작동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에는 펜과 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카메라의 수평 수직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만들 결과물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고 오신 영상의 첫 번째 거를 먼저 만들려면 일단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는 프롬프트는 간단하죠. 큐티걸 인 더 파크. 여기서 핵심은 이 srf 시드를 사용한 거고 3대4로 생성을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비디오 프롬프트에 이렇게 she's working to write, pen write, follow cam 정도의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 그녀를 걷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등등이겠지만 반대로 미드저니 입장에 생각을 하면 이만큼 부분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워킹 라이트니까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움직여야 되고 이 배경을 이 뒷부분을 생성을 하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준 정보는 배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피사체, 그 다음에 카메라 무빙, 그 다음에 카메라가 따라가게 하는 거 정도만 준 거고 그러면 미드저니는 이 배경 정보 요 정도에서 다음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는 한 요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녀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미드저니가 알아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미드저니도 알아서 잘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냐 하면 이 배경 데이터의 기초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미드저니에게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걸 배경을 생성해야 되는 추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준다면 미드저니가 생각할 거리가 조금 줄겠죠. 요거 가지고 만들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시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요런 풍의 도시를 그려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카메라 이동샷을 만드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촬영한다는 마인드로 이 오른쪽으로 피사체도 오른쪽으로 가고 카메라도 오른쪽으로 따라간다.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입장을 바꿔서 미드저니에게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배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고 이 생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줄수록 자세히 줄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잘 나오고 또한 이동도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정보가 안 들어가면 미드저니는 기존에 있는 요런 내용들의 배경을 가지고 적당히 반복으로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확장을 합니다. 이미지를 2배 정도 확장을 미리 해놓는 거죠. 요 확장은 이렇게 생성된 원본에서 에디트를 누릅니다. 이렇게 에디트를 누르면 여기에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3대4 이미지니까 2배인 3대2로 이렇게 2배로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캔버스를 늘리고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센터 가이드라인이 떠요.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미지를 생성하면 됩니다. 물론 16대9로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16대9로 이렇게 생성해서 이 오른쪽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3대2로 딱 2배 정도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누르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른 프롬프트로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걸어간다 오른쪽으로 또 펜라이트랑 팔로우 캠은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물까지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제 여기부터 있죠.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펜 레프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그녀에 서 있고 옆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혹은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라는 건 이런 이동이죠.
우리가 바라는 이동을 하려면 미리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확장한 이미지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왼쪽 부분을 생성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두 장을 준비하고 이 이미지를 스타팅 프레임에 넣고 이 이미지를 엔딩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 엔딩 프레임에 이렇게 집어넣고 아까 있었던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펜 레프트인 거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동영상을 생성합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시작에서 보신 영상을 만들려면 이거보다 조금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에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이미지를 확장해 내는 거예요. 이 이미지 보시면 요만큼이 공통되죠. 생성된 이미지에서 에디트를 누르면 다시 또 에디트 모드가 되죠. 요걸 요렇게 해서 반 정도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생성 프롬프트를 보면 큐트걸 인 더 파크가 돼요. 그리고 이 화면에는 지금 큐트걸이 사라졌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대로 그냥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 프롬프트를 인더파크도 괜찮고 뭐 더 파크 정도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더 이상 소녀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원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영상의 엔드 프레임으로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프롬프트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밖으로 사라진다. 여기가 최종 장면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건 안 써도 스크린 밖으로 당연히 사라지는데 스크린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도 이렇게 스크린 밖으로 나간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비디오에서 익스텐드 매뉴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팅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스타팅 프레임이 이전 비디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엔드 프레임을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디오에 이어서 엔드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해요. 이렇게 엔드 프레임으로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집어넣고 작성한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비디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확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캡컷에서 편집을 하는데, 일단 이 길게 왼쪽으로 팬하는 영상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뒤집습니다. 역전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을 가져다 붙이면 시작에 보셨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룰 생각이 별로 없었던 내용인데, 저번에 일러스트와 실사 합쳐지는 영상에서 소개했던 일본 작가분 뮤직비디오에 보면 실사랑 일러스트 합치는 거 말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구독자분이 그것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비슷하게는 만들어 봤는데, 하나 말씀드리는 건 그 일본 작가분이 구현하신 건 굉장히 반복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중에 하나 건진 거예요. 단순하게 무조건 반복하세요만 알려드리긴 좀 뭐해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봤는데 결과물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이해하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작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srf seed예요. 이렇게 연장해서 하실 때 srf seed 사용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타일 유지가 잘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2층 방이다. 그 다음에 요 정도 쓰면 측면 투영 뷰 정도가 됩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요런 이미지를 만들고 에디트를 통해서 요런 결과물을 만듭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아래층이 생긴 거고. 이거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는 3층 방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2층이었고 2층이고 하늘이 보였지만 이제는 3층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3층이 생겨요.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 스토리 룸 3층짜리.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srf 시드를 사용했죠. 이제 그림 스타일을 프롬프트에서 고정해 주셔도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가장 강력한 스타일 유지 기능인 srf 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비디오 만들면서는 이제 srf 시드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될 P코드 관련돼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거의 필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세 장만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그래서 약간 이 위층이 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요걸 내리고 이 위에를 생성을 합니다. 그때는 프롬프트가 풀문 인더 스카이 정도로 해주면 어울리는 구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차피 보름달은 여기에도 있었죠. 이 프롬프팅은 이 최종 결과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서 다운시켜서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확장시켜서 이렇게 갈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움직여야 되는 게 요만큼 정도인 거예요. 반이 안 되죠. 움직여야 할 거리는 짧은데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약간 변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 거리를 길게 주려고 요걸 하나 준비한 겁니다. 이걸 스타팅 프레임에, 이걸 엔딩 프레임에 집어넣고 요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틸 다운을 쓰셔도 되고 펜 다운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틸 다운, 펜 다운 쓰셔도 되고, 사실은 이거보다는 카메라 무브 투 로어 플로어, 아래층으로 카메라가 이동한다는 요 부분이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준비된 이 이미지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익스텐드에서 엔딩 프레임을 이걸 집어넣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이미지를 연장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수평 수직 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간의 꼼수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정확한 수평 이동, 수직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롬프트, 시작 장면 하나와 프롬프트 갖고는 한계가 있다. 한계를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미리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엔드 프레임에 활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한 핸들링이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